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쩌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비혼주의자 친구인데요. 이 사연은 신념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되고 동시에 가장 지치게 했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 있었어요. 골목길에서 숨바꼭질하고 서로의 집에서 밥도 먹고 그런 추억이 가득한 진짜 동네 친구들이었어요. 정민이, 서연이, 지수, 유진이,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항상 붙어 다녔었죠. 이름은 가명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하교 후에는 항상 만나서 놀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특히 유진이는 처음부터 좀 특이했어요.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뭔가 독특한 생각을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는 그게 개성처럼 보였어요. 나이를 먹고 대학생이 되면서 유진이의 그 독특함은 점점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무언가로 변해갔어요. 그 독특함은 바로 비혼주의였어요. 유진이의 첫 번째 비혼 선언은 정확히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우리 5명이 오랜만에 어린 시절 자주 가던 분식집에 모였거든요. 야, 우리 벌써 20살 넘었다?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까? 다들 아마 직장인이겠지.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을까? 난 아이가 있을지도.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유진이가 갑자기 떡볶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비혼주의자로 살 거야. 처음엔 다들 오? 그래?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한다더라. 이렇게 넘어갔죠. 솔직히 그땐 저도 그냥 한때 생각이겠지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유진이의 모든 대화, 모든 관점, 모든 가치관이 비혼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어요. 영화관에서 로맨스 영화를 보고 나오면 이런 영화가 여성을 결혼의 굴레로 내모는 거야. 여자의 행복은 항상 남자를 만나야 완성된다는 메시지. 이런 영화는 보면 안 돼. 또 한 번은 버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것 봐.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 자기 인생은 다 포기한 채로. 난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데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커플이 웨딩 플래너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 보면 진짜 안타까워. 마케팅에 속은 거야, 마케팅에. 결혼이라는 트랩에 빠져가지고는. 에휴. 처음에는 그냥 유진이의 새로운 관심사전이 했어요. 누구나 대학 때 이것저것 빠져보잖아요. 페미니즘, 환경운동, 채식주의 등등. 근데 유진이의 비혼주의는 확실히 좀 달랐어요. 그건 그냥 관심사가 아니라 마치 전도사처럼 변해갔어요. 유진이는 모든 대화를 비혼 이야기로 끌고 갔고 우리의 어떤 생각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정말 결정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친구 중에 서연이가 대학교 3학년 때 첫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선배와 드디어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얘들아, 나 드디어 고백했는데 승현 선배가 좋다고 했어. 우리 이제 사귀기로 했다? 저희는 다들 와 진짜 축하해. 드디어 사귀기로 했구나. 이러면서 기뻐했죠. 그런데 유진이만 표정이 굳더니 야, 너 그래서 너 결혼할 생각이야? 대학생 때 연애는 시간 낭비야. 지금은 네 커리어를 쌓아야 할 시기라고. 남자한테 제발 인생 좀 망치지 마. 그랬더니 서연이가 아니 나 지금 결혼 생각 같은 건 없는데 그냥 좋아서. 야, 넌 지금 그냥 좋아서라고 말하지만 여자들은 항상 그렇게 시작해.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경력 단절. 그게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알아? 네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건 그날 서연이는 결국 울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우리도 유진이한테 너무했다고 말했지만 유진이는 난 서연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이렇게 말하더니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서연이는 유진이 앞에서 절대 연애 얘기를 안 했고 다른 친구들도 조심스러워졌죠. 그래도 우리는 오랜 친구니까 유진이의 그런 면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유진이는 그냥 그런 애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정민이는 대기업에 취업했고 서연이는 대학원에 진학했죠. 지수는 창업을 준비하고 유진이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공무원이 됐고요. 신기한 건 직장인이 되어도 30이 다가와도 유진이의 비혼 이야기가 전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유진이의 입에서는 비혼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에게 결혼은 언제 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분노하고, 회사에서 결혼한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걸 비난하고, 특히 결혼한 여성들을 향한 유진이의 발언은 점점 더 가격해졌어요. 야, 우리 팀에 새로운 과장님이 애기 둘이나 있대. 그러면서 야근은 절대 안 한대. 집에 가서 애들 봐야 한대. 그게 말이야 똥이야. 그럼 독신인 내가 다 떠맡아라 이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아? 결혼한 여자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특혜를 받는지. 정말 아이러니한 건 유진이가 여성의 권리를 위한다면서 정작 다른 여성의 선택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우리 친구 중 첫 번째로 지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27살 때였죠. 지수는 유진이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단체 모임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유진아, 나 다음 달에 결혼해. 내가 너의 비혼 철학을 존중하니까 너도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혼식에 와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 유진이의 대답은 너무나도 확고했어요. 축하해. 하지만 난 결혼식에 참석하진 않을 거야. 그게 내 원칙이야. 내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지한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 지수는 많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유진이니까 하면서요. 시간이 더 흘러 이번에는 서연이가 29살쯤 결혼한다고 했어요. 대학원 때 만난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 끝에 결정한 거였죠. 솔직히 서연이는 유진이에게 청첩장을 줄지 말지 고민했다고 해요. 대학교 때 그 사건도 있었고. 어떡하지? 유진이한테 청첩장을 줘야 할까? 안 줘도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서운해하지 않을까? 결국 서연이는 유진이에게 청첩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초대했죠. 유진아, 네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지? 너의 비혼 철학을 나도 존중해. 하지만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날에 오랜 친구인 네가 함께 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 하지만 유진이의 대답은 역시나였어요. 네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선택할 줄 몰랐어.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가 결국 결혼이라는 올가미에 목을 스스로 넣다니. 에휴, 참 어쩌려고 그러니? 서연이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울었대요.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가 자신의 행복한 순간을 그렇게 깎아내리다니.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같은 여자로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는 유진이의 선택을 존중해주는데 왜 유진이는 다른 친구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건지. 결국 서연이의 결혼식에 유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청첩장을 돌려보내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죠. 그 일을 계기로 유진이와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서연이는 유진이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나머지 친구들도 점점 거리를 두게 됐죠. 모임에도 유진이를 부르지 않게 됐어요. 솔직히 유진이가 있으면 즐겁지 않았거든요. 항상 긴장이 되고 뭔가 비판을 들을까봐 조심스러웠죠.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정민이도 결혼하게 됐어요. 정민이는 이미 서연이의 경험을 알고 있었기에 유진이에게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정민이의 결혼식 당일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바로 유진이였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결혼식장에 나타난 거예요. 정민이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갑자기 유진이가 들어와서는 축하한다고 말하러 왔어. 근데 이런 과시적인 결혼식을 꼭 해야 했니? 이렇게 돈 낭비하는 거 정말 너답지 않아.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축하만 해도 모자란 그런 행복한 날에 굳이 그런 말을 들은 정민이가 정말 충격받았다고 해요. 유진아, 네가 축하해주러 왔다면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내 결혼식 날이야. 부정적인 말은 삼가줬으면 좋겠어. 아, 그래. 신부는 항상 행복해야 하고 아무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가부장적 결혼식 문화에 넌 아무 의문도 없나 보네? 결국에 하객 중 한 명이 유진이를 안내해야 했다고 해요. 정민이는 결혼식 전에 울면서 화장을 다시 해야 했고 그 사건 이후 정민이도 유진이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죠. 이제 우리 5명 중에 유진이와 연락하는 사람은 저와 아직 미혼인 지수뿐이었죠. 솔직히 저도 유진이와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 그런데 이상한 건 유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끔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야,
오랜만에 만나자.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요. 마치 자기가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32살에 저도 결혼을 하게 됐죠. 저는 유진이에게는 청첩장을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두 친구의 결혼식에서 상처를 준 전력이 있는데 제 소중한 날에 그런 일을 겪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결혼 소식이 어떻게 유진이 귀에 들어갔는지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네가 결혼한다고? 나한테는 청첩장도 안 주고? 야, 우리가 그래도 몇 년 친구인데 이렇게 나를 빼고 청첩장을 돌리냐?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진아, 미안하지만 정민이 결혼식 때 있었던 일도 있고 내 결혼식에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뭐, 그래? 너도 결국 그렇게 편을 들어? 나는 그냥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이제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 거야? 그렇게 그날로부터 유진이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우리 5명 중에 이제 유진이와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2년이 더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 너 유진이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 있어? 유진이가 결혼한대. 진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비혼이 자기 정체성이자 신념이라고 평생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유진이가 결혼이라니. 알고 보니 유진이가 회사에서 만난 외국인 남자와 연애하다가 결혼을 결정했대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모든 옛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서연이, 정민이, 저 모두에게 청첩장이 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청첩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오랜 친구들이 내 특별한 날에 함께 해주길 바래. 비록 지난 몇 년간 소원하긴 했지만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 진짜 어이가 없었죠. 우리가 결혼할 때는 여성의 권리를 배신했다. 가부장제의 함정에 빠졌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비난을 하더니 이제 와서 본인이 결혼하니까 꼭 참석해달라고? 저희 4명은 따로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떡할까? 유진이 결혼식 갈 거야?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지수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자. 가서 그냥 진심으로 축하해주자.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심했어요. 유진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요. 비록 그동안 상처받은 게 많았지만 오랜 친구니까. 그리고 어쩌면 유진이도 변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결심했다면 아마도 예전의 극단적인 생각도 누그러졌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식 당일날 유진이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신부 대기실에 축하해주러 갔는데 유진이가 말했어요. 아, 왔구나. 뭐 너희들도 다 결혼했으니까 이해하겠지? 사실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불합리한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나는 이걸 몸소 체험해 보려고 어떤 식으로 여성이 억압받는지 책도 쓰고 강연도 하려고 해. 아니, 자기 결혼식 날에 신부가 결혼을 비판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유진이가 갑자기 너희들 결혼할 때 내가 안 간 건 미안해. 근데 그건 내 신념 때문이었으니까 이해해줘. 나처럼 똑똑한 여자가 결혼한다는 건 확실히 특별한 일이니까 너희가 내 결혼식에 와주는 건 이해해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정민이가 참지 못하고 유진아, 네가 했던 말들 기억나? 서연이한테 페미니즘을 배신했다고 했잖아. 내 결혼식 날에는 가부장적 결혼식 문화라고 비난했고. 근데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유진이가 끊었어요. 그건 다 내 신념에 따른 발언이었어.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 안 바뀌었어. 결혼은 정말 가부장적인 제도야. 근데 내가 결혼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 솔직히 저희들은 그 순간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더 이상 화도 안 나더라고요. 아, 그냥 이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저희는 예의상 축하해라고만 말하고 그 뒤로 식사도 하지 않고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유진이와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죠. 그나마 간간히 연락을 했던 미혼 지수마저도요. 가끔 SNS로 소식은 들려오는데 유진이는 결혼 1년 만에 결국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이혼 후에는 더욱 과격한 비혼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비혼주의 책도 내고 비혼주의 강연도 다니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해요. 자기 선택은 체험이고 연구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선택은 세뇌이고 함정이라고 말하는 그 이중성이 정말 황당했어요. 가끔은 유진이한테 연락이 와요. 얘들아, 우리 좀 만나자. 내가 요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응하지 않기로 했죠. 분명 만나면 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 끝없는 자기중심적 설교를 다시 들을 용기도 이유도 없었거든요. 어쩌면 유진이에게는 우리가 그저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받기 위한 관객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신념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화를 내고 이제 자기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추석에 우연히 마트에서 유진이 엄마를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우리 유진이 혹시 어떻게 지내니? 너희랑도 잘 안 만나고 집에도 잘 안 오고 비혼주의자라고 강연 다니느라 바쁘다는데 엄마는 걱정돼서. 그 순간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유진이는 자기 신념 때문에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까지 희생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가끔 유진이의 SNS를 보게 돼요. 비혼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점점 더 과격해지는 발언들, 그리고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 참 아이러니하죠? 유진이는 자기가 만든 신념 앞에서 끊임없이 지지받으며 살고 있는데 정작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은 모두 잃었으니까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유진이가 진정한 반성과 함께 연락해온다면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유진이는 절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우리 나머지 4명은 여전히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서로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축하해주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고 있죠. 사람들은 가끔 묻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고요. 하지만 관계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다른 의견도 인정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면서 유지되어야 하죠. 유진이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생각만 옳다는 확인만 원했죠. 어쩌면 이게 성인이 되면서 깨닫는 가장 슬픈 진실 중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 때로는 오래된 인연도 놓아줘야 한다는 거.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유진이 같은 분은 없겠죠? 자신의 신념은 지키되 다른 사람의 선택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들은 이야기 정말 답답하셨죠? 저도 듣는 내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자기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결국엔 혼자만 남게 된 이야기.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겠어요? 그렇게 비혼을 외치던 사람이 결국 본인은 결혼하고 이혼한 후에는 내 경험으로 결혼이 얼마나 나쁜지 증명했다고 포장하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죠? 이 사연의 교훈은 분명해요. 어떤 신념을 가져도 좋지만 그걸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결국 혼자만 남게 된다는 거. 자기 선택은 존중받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의 선택은 무시하는 이중성. 결국 그 대가는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이었네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개쩌는 라디오 이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개쩌는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